안녕하세요, 모리입니다. 오늘은 원형탈모랑 두편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구체적으로 치료의 원리와 치료하는 모습을 대략적으로 아마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서 치료의 원리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영상을 많이 올려놨는데, 실제로 어떤 약물이 들어가고 어떤 자세로 어떻게 주사를 맞는지 궁금해 하시는 이런 댓글이 좀 많아서 오늘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탈모와 두편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는 것은 스테로이드 치료라든가 이런 흔히 말하는 약품약을 처방하지 않고 면역 주사 치료, 면역 영양 치료, 그 다음에 재생 라이트 치료,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좀 더 치료 원리랑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THL 검사라는 것은 토탈 헤어로스 검사라고 합니다. 체계적으로 9단계의 검사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오시면 차트를 적으면서 뭐가 어디가 문제라서 오셨다 이를 적으면서 그 다 적으면 두피 진단을 하고 두피 진단기로 그 다음에 기초 검사를 하고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모발 성장 속도 검사를 해요. 그래서 정수리 부분에서 머리카락을 몇 가닥 잘라서 며칠 있다가 왔을 때 얼마나 자라냐를 계산해서 하루당으로 다시 환산을 해서 모발 성장 속도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 혈액 검사는 흔히 말하는 아주 골치 아픈 면역 수치 검사라든가 남성 호르몬 검사 같은 건 참고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실은 이런 검사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두편이랑 원형 탈모로 예를 들어서 오시게 되면 수많은 면역 수치들의 그 변화를 보는 검사를 하십니다. 제가 그 검사를 안 하는 이유는 그 검사비는 일단 상당히 비싸고, 그리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면역 수치가 원형 탈모 환자인데 면역 수치가 당연히 이상한데 혹시 정상이라면 원형 탈모 치료를 안 한다, 그게 아니거든요. 치료의 방침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상 같은 거 좀 할 수 있죠. 면역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면 치료가 조금 오래 걸리겠다 이런 예상은 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치료 방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 많은 비용이 드는, 제대로 된 면역 수치를 보려면 검사비만 혈액 검사가 한 수십만 원이 합니다. 그 검사를 할 필요가 없고, 둘째는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오면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를 혈액 검사로 확인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원칙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은 그 일반적인 탈모약을 처방 안 하고, 왜냐하면 태아의 기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폐경 이후나 이런저런 수술로 이제 난소랑 자궁이 없는 분들은 여성분들에게도 그 약을 처방할 수가 있고, 의사 판단에 따라서. 근데 부작용은 거의 없으니까. 부작용으로 하면 이제 일반적인 부작용이 있고, 근데 거의 없고 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의 일반 탈모인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그 약을 처방하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지 않으면 그 약을 처방 안 하고, 그 약이라는 것은 탈모약입니다. 프로페시아 같은 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죠. 호르몬 검사는 원래 일반 검사보다 비용도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사는 하지 않고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간, 콩팥, 갑상선, 헤모글로빈, 비타민 D,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검사를 주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 정상이냐 아니냐, 정상이면 정말 좋은 수준의 정상이냐, 겨우 정상이냐, 이런 것을 따져서 최적의 몸 상태로 일단은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발 검사, 모발 점검수 검사라고 하기도 하고 모발 조직 검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검사는 모발도 하나의 세포입니다. 모발을 분석함으로써 그 사람의 세포 수준에서 호르몬, 영양, 중금속, 이것을 알 수 있어요. 혈액 검사로 알 수 없는 그런 수준을 세포 수준에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너무 많으면 중금속을 빼고, 미네랄이 너무 안 좋으면 미네랄 먹는 거, 미네랄 링겔,
주사까지 할 수가 있고, 또 호르몬 상태가 안 좋으면 이분이 만성 피로가 심한 상태인지, 몸이 이제 차가운지, 대충 거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인지 적은 상태인지. 제가 그 검사를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거의 10분 중에 한 9.5명은 제가 말한 대로 그분의 컨디션이 맞다고 그러십니다. 예. 생각보다는 많이 정확한 검사고, 이 기본적인 검사를 해서 이제 치료 플랜을 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검사로는 세포막 투과 검사, 침으로 하는 타액 호르몬 검사, 근체형 검사라고 등고선으로 이제 뒤에서 3D로 찍어서 좌우 대칭이 맞는지 보는 검사, 활성산소 검사라고, 활성산소는 몸에 나쁜 산소입니다.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살아있으면 누구라도 발생하는 산소가 활성산소인데, 우리 몸에 세포도 많이 파괴하고 DNA도 많이 파괴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 또는 이 활성산소를 얼마나 우리가 빨리 없앨 수 있는지, 이런 능력을 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혈액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생활습관 검사, 생기능 검사,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설문지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검사인데, 예전에는 제가 이 THL 검사 9개를 무조건 다 했어요. 근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좀 많이 나가서 요즘은 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필수 검사만 주로 하고, 나머지는 대충 앞에 있는 필수 검사로 예측이 대충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필수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스테로이드 말이 나오는데요. 원형 탈모나 피부염에서 가장 흔히 우리가 사용되는 약물은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 스테로이드가 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 스테로이드 물약,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먹는 약,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주사. 어쨌거나 다 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는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값이 쌉니다. 값이 싸요. 그 다음에 또 다루기도 쉽고, 그리고 약간 효과가 조금 빠릅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 치료는 사실은 근본 치료는 아니라 흔히 말하는 대증요법입니다. 증상에 따라서 증상에 대응해서 쓰는 약이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감기 걸리면 맨날 약 먹는데, 그때는 대증요법이죠.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정확하게 그 약을 쓴다는 개념은 그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 그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감기약이 되겠죠. 근데 감기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기 때 우리가 쓰는 약이라는 것은 대증요법이죠. 증상에 대해서 쓰는 요법. 콧물 나면 콧물 안 나는 약, 기침 나면 기침 안 나는 약, 열 많이 나면 열 내리는 약, 근육통이 심하면 근육통을 없애는 약. 그래서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가면 의사들이 네 해가지고 그냥 주사 한 대 놨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꼭 물어보죠. 콧물 나요? 열 나요? 근육통 심해요? 목 부었어요? 물어보죠. 왜 물어보느냐? 증상에 맞게 약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코는 안 막히고 열만 난다. 그럼 해열제만 쓰면 되는 거죠. 콧물이 심하게 난다, 기침이 난다 하면 열은 안 나는데 그 약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증상이 전부 다 있다면 전부 다 약을 쓸 거고요. 그런 것처럼 이 스테로이드도 사실은 대증요법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면역이 잘못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런저런 약을 쓰는데, 스테로이드 약은 한마디로 면역을 억제하는 약이죠. 우리가 면역을 억제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 약은 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짧게 쓰면 값도 저렴하고 효과도 약간 빨라서 좋은데, 어느 정도 계속 쓰는데 어느 날부터는 스테로이드가 듣지 않는다. 그러면 스테로이드의 농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쓰는 횟수도 더 자주 쓰게 되고, 그러면 약간 더 좋아져요. 이제는 또 약이 듣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올리다 보면 더 이상 약이 안 들어요. 그러면 빨리 멈춰야 되는데 계속 쓰면 이제 스테로이드 때문에 오히려 더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가끔 있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흔하게 있어요. 부작용이 심하게 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가장 흔한 부작용은 두피 함몰, 두피 염증, 원형 탈모가 오히려 악화되든지,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발을 잘합니다.
특히 두피 함몰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오신 분들 보면 뭐 한 번 맞고 오신 분이 있고 몇 년간 아마 3년, 6년간 치료하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한 번을 맞고 오신 분들도 보면 두피가 어느 정도 함몰이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두피 함몰이 되면 사실 머리카락만 나면 그 함몰 부위는 잘 안 보여서 괜찮은데 문제는 함몰이 심하다 보면 함몰이 생겼다는 것은 이 두피 조직의 일부가 녹아서 없어졌다는 뜻이죠. 그때 모낭세포가 같이 없어져서 영구 탈모도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몰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사인은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형 탈모 때 이제 두피 주사랑 이 원형 탈모 물약 같은 걸 이렇게 바르다가 두피염이랑 같이 6개월 정도 치료하다가 더 악화가 되거나 효과가 없다. 아니면 맨 처음부터 원형 탈모가 너무 심하게 왔다. 뭐 개수도 뭐 10개 이상이고 한 번 당겼을 때 병원에 찾아서 의사가 한 번 당겨 보니까 뭐 잡은 머리카락이 전체가 다 빠질 정도로 막 무섭게 빠지는 분, 이런 분은 이제 맨 처음부터 스테로이드 먹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나 연고를 6개월 정도 쓴 다음에 이걸로 안 되겠다 싶으면 쓰는 게 일반적인데 맨 처음부터 쓰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또 바로 낫는 게 아니에요. 또 하다 보면 보통 6개월 이상을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다 보면 또 2년, 3년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스테로이드 자체의 장기 치료의 부작용으로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그 다음에 우울증, 위염, 위궤양, 속도 많이 쓰리고 되게 소화도 안 되고 특히 비만도 잘 오게 됩니다. 몸도 많이 부어요. 예.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생리도 많이 주기도 변하고 상당히 좀 안 좋은 걸 직접 느끼죠. 이렇게 심한 부작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짧게 불규칙적으로 쓰는 거는 괜찮지만 오히려 장기간 쓰거나 효과가 없는데 계속 억지로 대안 없이 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차라리 안 쓰는 것보다는 더 못할 수가 있다는 점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물론 예전에는 제가 이제 10년이 넘었지만 탈모랑 두피염 이렇게 치료하고 모발 이식하고 한 지가 그런데 저도 옛날에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썼어요. 한 1년 정도는. 근데 이제 그런 부작용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환자들 재발도 잘하고 환자분들도 너무 많이 불편해하고 뭐 다른 치료 없냐, 뭐 돈이 얼마나 들어도 괜찮으니까 난 도저히 이제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면역 복합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주사 치료는 성분은 핵산이란 성장인자, 비타민이라 아미노산 등의 치료를 여러 복합 물질을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내지 네 번을 치료하게 되고 보통 이제 한 달에 네 번, 일주일에 한 번을 치료하죠. 근데 많이 상태가 좋아지면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뭐 두 달에 한 번 오기도 하는데 이런 성분이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해가 없고 오히려 뭐 매일 맞을 필요는 없지만 매일 맞아도 해가 없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에 아토피라든가 건선이라든가 피부 습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주사는 머리에 맞지만 거의 한 6개월 이상 치료하다 보면 거의 같이 좋아져요. 그래서 저희 본인이 이제 원형 탈모랑 두피염 치료하러 왔다가 몸에 있는 피부까지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분들 소개로 아토피 환자들이 제법 오십니다. 예. 물론 아토피 환자분들은 이제 머리에 주사 안 맞고 다른 데 맞는데 그 다음에 면역 영양 치료, 조금 전에 소두에 말했듯이 혈액 검사랑 모발 성분 검사를 한다고 그랬죠. 그 검사의 결과에 맞게 고용량의 먹는 미네랄이랑 이런 걸 쓰거나 아니면 아예 많이 부족한 분들은 링거를 맞습니다. 링거를 맞아서 복합 물질을 많이 넣어서 링거를 신속히 투입해서 그분의 면역을 최대한 단기간 내에 좋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컨디션도 같이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재생 라이트 치료는 이건 상당히 흔한 건데요. 여러 가지 복합 화장을 사용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그분의 두피를 개선하고 세포의 재생을 돕는 겁니다. 두피 세포, 모낭세포 다 도움이 되죠. 요즘은 이제 간혹 이제 이 머리에 쓰는 특수한 이 빔을 쏘는 그런 모자라든가 이런 게 좀 있죠. 그런 것도 이런 거랑 비슷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원형 탈모의 가장 흔한 이 코스를 설명 좀 드리면 맨 처음에 스테로이드 주사랑 스테로이드 물약을 바르는 걸 씁니다. 짧게는 3개월, 길면 한 6개월 이상 쓰고 효과가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먹는 스테로이드를 쓰죠. 그걸 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면역 억제제를 씁니다. 스테로이드도 면역 억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예 면역 억제제로 나온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 이식 같은 걸 받으면 다른 사람의 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랑 본인과 그 이식받은 간에 면역 반응이 생기면 위험하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생기지 않게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게 됩니다. 간 이식 같은 걸 받으면. 근데 그 약을 이제 원형 탈모에 씁니다. 그래서 면역을 완전히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면역을 아예 그냥 억제를 하는 거죠. 당연히 몸에 안 좋겠죠. 조혈작용도 잘 안 돼서 빈혈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면역 자체가 정말로 많이 떨어지죠. 피부도 나빠지고. 그래도 이제 워낙 이게 심하니까 쓰는데 이걸 또 3개월에 6개월, 길면 뭐 1년 이상, 2년 넘게 쓰는 분도 제가 봤고요. 그래 몸이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근데 또 효과 있으면 다행인데 효과 또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마지막 치료로 이제 DPCP라는 것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DPCP는 이제 화학약품을 바르는 거예요. 화학약품을 몇 번 발랐다가 두피나 다른 피부에 물집 같은 게 좀 생기면 일주일 안에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반응을 보이니까 치료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합니다. 물집 같은 거 안 생기고 그대로다 그러면 반응을 안 보이니까 치료 방법이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집 같은 게 생기는 사람에 한해서 치료가 되고 DPCP의 성공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치료 과정도 되게 좀 괴롭고요. 물집이 많이 생기고 가렵고 이러니까 그런데도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약이 나오기까지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원형 탈모 치료에 새로운 약이 있는데 올해 7월 전후로 이 2년짜리 신약에 대한 임상 실험이 끝이 납니다. 그럼 페이퍼가 나오려면 앞으로 7월에서 몇 달 더 지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결론에 대한 페이퍼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어떤 분에게 이 약을 보험으로 해주고 보험 기준도 산정이 되면서 새로운 약이 나올 그런 지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실험을 지금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학병원 위주로 하고 있는 또 새로운 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 치료도 있고 그런 약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을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원형 탈모인 분들도 두피염이 심한 분들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오늘 저희 병원의 치료 방법과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두서없는 이런 말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튼 코로나에 활기찬 생활 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